네, 반갑습니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 오늘 장 교수의 내교육 TV의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스티브 잡스, 네, 시가총액 3조 달러, 네, 영국의 국내 총 생산 GDP를 뛰어넘는 최초의 기업에 출연, 그 원천의 이 스티브 잡스의 이런 혁신적인 그 의식의 전환, 사고의 확장, 그 내면에 어떤 것이 그런 브레인 파워의 그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명상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관심이 높아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걷기 명상에 대해서도 잠깐 했고요. 오늘은 명상이 필요한 이유. 네, 이렇게 뭔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야 명상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명상하면 제 뒤에 살짝 보이는 일단 눈을 감아야 될 것 같고 일단 뭔가 이렇게 가만히 정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방가부자 최소한 이렇게 틀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용한 뭐 이렇게 숲이나 뭐 그런 데서 뭐 해야 될 것 같고 명상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이죠. 명상은 이완된 집중 이 기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뇌로 보면요, 조건이 이제 심신,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몸은 이완이 되어 있는데 의식은 굉장히 집중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완된 집중이면 눈을 뜨고 감는 건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걷기 명상도 있는 거고요. 동적 명상, 정적 명상 이렇게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항상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명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 고정관념부터 풀고 오늘은 명상이 필요한 이유를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저는 왜 명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하루 24시간, 네, 지금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하루 24시간 중에서 의식이 밖으로 향하는 시간 말고 나를 향한, 그래서 내면을 향한 시간 얼마나 갖고 있으신가요? 네, 여기 아이들 보이시죠? 네. 두뇌가 이렇게 한참 발달할 시간에조차, 네, 뭔가 이렇게 스크린으로 뇌의 정보를 입력받는 인류 첫 스크린 세대 출현. 네, 좋겠습니까? 네. 단기적이고 자극적이고 수동적인 외부 디지털 정보와 사회 전환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 첫 세대에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기 과정을 거친 그 뇌는 과연 어떤 뇌가 될까? 네, 이제 그게 요즘에 많은 그 과학계의 궁금증이죠. 그럼 지금 성인들은 10년 전과 또 20년 전과 비교해서 나를 향한 시간은 얼마만큼 늘었을까? 증가했을까? 세계 최고로 네, 빨리빨리 문화가 오늘날 한국을 점프시킨 것도 있지만 그 내면에 많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네, 지금 한국인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 동안 내면의 충만함, 또 자신의 가치에 대한 것, 누군가와의 비교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신감, 성취감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나로서 존재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자신감. 자신감도 근원적 자신감이라는 게 있고요. 그 이전에 어떤 성취나 어떤 성과, 어떤 뭔가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신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근원적인 자신감이란 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에 대한 본질적 가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네, 그냥 온전한 나를 바라보는 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철학, 가치관에서 오는 또 내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외적인 지표와 외적인 삶과 그 비교에 의해서 감정이 출렁이고 그 감정의 출렁거림이 내면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삶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는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그래 한 30분 정도는 하루를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 가졌던 기억들 학창 시절에 있으시죠? 산책을 하시는 분들, 그래도 네, 식사를 하시고 주변에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들을 조금 나를 향한 시간 갖는 경우, 네,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네, 나에 대한 얘기들, 또 같이 함께 있는 분들, 가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하루의 시간과 내적 충만감의 시간을 갖는 것. 과연 우리 한 24시간 중에서 그런 내 의식이 내면을 향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네, 명상이 왜 필요할까요? 명상이 눈 감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내면을 향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명상에 대한 기본적인 좀 정의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의식의 흐름이란 건 어느 것의 변화를 받냐면요. 인간은 고등 생명체라고 했죠. 고등 의식을 가집니다. 고등 의식이란 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체라는 거죠.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 그래서 과거의 나를 떠올릴 수 있고 미래의 변화된 나를 또 떠올릴 수 있고 아래쪽 동물로 갈수록 그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겠죠. 우리 포유류나 그 아래쪽이 네, 강아지, 고양이가 1년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어. 그런 거 생각해서 그때 이거를 잘했었으면 이걸 좀 더 했었으면 지금 내가 좀 더 어떤 좋아졌을 것 같은데 그때 그걸 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럼 1년 후에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뭔가 차곡차곡 실천을 하면 1년 후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겠구나. 그런 변화를 꿈꿔야지. 그래서 뭔가 실천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서 존재의 변화를 갖는다는 건 고등의식 기제를 가진 생명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지배를 거의 종속되어 있느냐, 유전자를 기반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느냐, 그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가장 위대한 점이죠. 그 변화의 선에서 바로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을 갖느냐가 그 변화를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의식이란 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흐름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개 사이에서 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 이 간이죠. 시와 시의 사이. 네, 시간의 흐름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를 성찰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부정적 생각을 떠올리고 거기에 매몰될 수도 있죠. 그리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망상을 가질 수도 있죠. 과연 과거의 성찰과 미래의 예측 대신에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의 망상을 갖는 어느 쪽이 많으신가요? 네. 그래서 대부분 네, 지금 이 순간에 있질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의식이 좋은 상태일 때, 의식이 조금 높은 상태일 때 과거의 성찰과 미래의 예측, 상상이 가능한 거지, 의식이 낮은 상태일 때는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망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의식의 넓고 좁음,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같은 시간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간의 의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시간 사이가 아니라 지금의 의식을 일단 집중하는 겁니다. 공간은요, 공과 공의 사이죠. 네, 여기저기 막 떠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죠. 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사람 사이에 많은 숱한 의식의 변화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그 의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시간 사이는 지금, 공간과 공간의 사이는 여기,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나. 그래서 명상을 훈련의 시작은요, 지금 여기 나의 의식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적 명상의 형태든 동적 명상의 형태든 훈련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지금 나의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훈련이 첫 번째입니다. 그 훈련이 되고 나면 이제 시간도 자유롭게 성찰하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공간도 여기만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공간도 창조도 하고 우리가 상상 같은 거 할 수 있죠. 뇌 속에 무한히 일어나는 상상의 공간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인간도 나에 대한 의식의 가치가 흔들림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식의 주고받음에 좀 덜 상처받고 좀 더 배려하고, 그래서 사람이 엄청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여유로움이라는 건 사실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왜겠습니까? 주고받으면서 흔들리니까요. 자, 그래서 명상에 대한 기본은 시간, 공간, 인간의 지금 여기 나의 의식을 두는 것이다. 자, 이것이 명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겠습니까? 시간, 공간, 인간 사이에 너무 흔들리니까요. 특히나 이런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또 세계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바쁜 공간 속에 바쁜 밀집된 인간 사회 속에 살아가는 한국은 더욱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의 의식을 두는 게 첫 번째 명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명상을 어떤 의식의 그 집중과 나의 가치를 그냥 온전히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시간, 어떤 또 건강의 어떤 그 변화, 우리가 보통 부교감 기능이 퇴화돼서 그걸 회복하는 이런 기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더 명상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역량 개발에 대한 겁니다. 자, 인간의 뇌는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 두뇌 발달이란 건 이렇게 나의 뇌에 길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처음에 아기들이 이렇게 뒤뚱뒤뚱 기다가 처음에 해보지 않은 걸 하면 저렇게 뇌의 길이 아주 신경망이 얕게 있겠죠. 그러다가 계속 훈련하면, 또 계속 어떤 걸 학습하면, 어떤 걸 계속 경험하면, 수영을 처음에 못 하다가 계속 훈련하면 뇌의 길이 커지는 거겠죠. 신경망의 밀도가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보지 않았던 걸 반복하고 몰입하고 하면 뇌에 이런 길이 생깁니다. 뇌의 길이
넓어지고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런 길들이 계속 생기면 네, 이전보다 훨씬 잘하겠죠. 네, 그리고 빨리 하고요. 또 익숙해지고요. 네, 능동적이 될 수도 있죠. 네, 남들보다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런 길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두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이렇게 뇌에 회로가 생기는 겁니다. 신경망의 변화가 아주 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넓은 길이 생긴다. 자, 기본은 훈련하면 변화한다. 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를 이제 의식이라는 확장 차원에서 조금 신경망과 의식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면 인간의 이 신경망 아주 뭐 거의 복잡한 정글이죠. 많이 쓰고 또 훈련을 많이 한 건 이렇게 신경망이 강화되겠죠. 잘 연결되고 쓰지 않는 쪽은 이제 약화돼서 빨리 신경세포가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의 뇌를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전기신호와 화학신호의 이 복합적인 처리로 이렇게 그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나타나는 그 일종의 신경 네트워크입니다. 정보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 바깥에서 정보가 입력되고 처리해서 뇌 바깥으로 출력하는 뇌 바깥의 시작은 자기 몸이 되니까 우리가 두뇌를 발달시킨다의 시작은 자기 몸과의 소통이 뭐라고 해도 첫 번째이다. 몸의 균형과 통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두뇌의 제대로 된 발달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시작은 내 몸과의 소통, 그 다음에 몸 바깥과의 소통. 그래서 정보의 입출력이 이렇게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정보의 입출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시면 작년보다 덜 움직이시죠. 작년보다 두려움은 조금 높아지고 네, 안전을 추구하고 시간을 왠지 빨리 가는 것 같고 네, 호기심은 줄어든 것 같고 습관은 강해진 것 같고 때로는 고정관념도 커지고 네, 틀이 강해지는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보가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정보가 패턴화되고 신경망이 이제 패턴화된다고 하고 기본적인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패턴 레코그니션, 패턴 인식입니다. 그래서 축적된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패턴을 기반으로 최적의 이제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인간은 답이 없는 환경에서도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런 아주 놀라운 신경망의 처리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의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거죠. 네, 왜 늘 가던 길을 가고 익숙한 걸 하게 되겠죠. 네, 습관이 강해지고 근데 좋은 습관, 나쁜 습관도 있죠. 네,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 습관이 나오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의식이 고착화되는 순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네, 새로운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신경망의 형태로 보면. 그리고 의식의 전환도 어렵습니다. 확장도 어렵죠. 그래서 이 밤거리에 저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이가 젊더라도 네, 젊은 친구들도 틀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틀이 강하다는 건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죠.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유연화되고 나이가 많으면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신경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저 영역 밖에 사고를 할 수가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를 갖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인식의 틀이 생겨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든다고 기능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죠. 정보의 축적이 많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쪽으로 발현됐을 때 위즈덤, 지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아주 입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방대한 정보가 축적이 돼야 될 테고, 방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그것이 꿰어지는, 네, 여기저기에 정보들이 막 꿰어지는 그런 뇌 조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의식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벽을 사일로 이펙트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너무 지어져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명상이 왜 필요하냐? 인간의 의식의 어떤 영역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죠. 내가 지금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영역이 있습니다. 의식이 확장되고 높아지면 그 무의식의 영역이 의식의 영역으로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의식과 무의식 간의 상호작용도 훨씬 유리해지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 인식의 틀을 고착화시키는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기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식의 확장을 일어나게 할까? 네, 실리콘밸리에 미국에 이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구글 세상에서 위험성을 깼던 책이고요. 또 반대로 Search Inside Yourself. 이게 구글, 세계적인 정보를 움켜쥐고 있는 구글에서 직원들의 어떤 역량 개발 차원에서 아주 이슈가 되었던 게 내면 검색 프로그램. 네, 스티브 잡스의 이 아주 심플한 지배 사진. 실리콘밸리의 퇴근 시간을 없앴다고 알려진 위즈덤 2.0. 이 실리콘밸리의 가장 유명한 연례 컨퍼런스. 이런 것들의 동양의 명상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주목을 할까? 네. 기본적으로 지식 기반 학습으로 축적된 아주 고도의 지식 정보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또 남과 다른 사고의 또 의식의 확장에 또 사람들 간의 아까 인간 얘기했죠. 사람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뭔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사고의 확장에는 기존의 인지 기반의 서구식 교육 훈련 속에서는 쉽지를 않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명상에 주목합니다. 왜냐? 몸뚱아리 갖고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의식의 무한한 확장과 사고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 원리 체계는 동양에 있었으니까요. 자, 명상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역량 개발의 차원에서 의식의 확장과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의식이 또 아까 시간의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만 살아가자고 했던 명상 첫 번째 얘기가 아니었죠. 네, 현재만 살아가는 것은 아래쪽 동물의 삶입니다. 네, 과거와 미래를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시작의 훈련은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이어야 되고, 그 의식의 집중 훈련이 되고 나면 네, 얼마든지 시간의 자유로움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방향성을 갖는다. 뇌는 방향성을 원한다. 이런 기제가 있고요. 또 메타코그니션, 의식이 확장되었을 때 나의 상태를 빠르게 알 수 있고 나의 강점과 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고 확장된 나를 둘러싼 주변의 시간, 공간,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것들 또 뇌 속에 수없이 많은 이 정보를 축적을 기반으로 정보의 꿰어짐을 처리할 수 있고 다 의식의 확장에 대한 겁니다. 결국은 역량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 장 교수의 뇌교육 TV에서는 명상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눈 감고 가만히 있고 하는 네, 그런 무릎 아픕니다. 네, 그런 차원의 명상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를 향한 시간 단 10분이라도 가지시길 원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네, 인간의 이 위대한 뇌의 비밀에 한 발짝 다가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